2021년 1월 14일 두 번째 췌장암 임상 항암을 받으러 가는 날 아침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온 가족이 나와 엄마를 목포역까지 배웅해 줍니다. 오늘 이렇게 엄마 손을 잡고 가는 이 길이 마지막일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020년 4월 저는 미국에서 부모님에게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니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췌장암이 어떤 병인지도 모른 채 인터넷으로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찾아보았습니다. 3일 만에 귀국을 했고 2주 자가 격리 후에 엄마와 함께 삼성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검사 끝에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항암을 받지 않으면 3개월, 길어야 1년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어떤 말로 엄마를 슬프지 않게 할 수 있을지 한참을 고민해도 어떤 해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직 검사를 마치고 나온 엄마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꼭 살려줄게. 엄마 살 수 있어.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엄마 꼭 살려줄게. 그리고 오늘 항암을 받을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백혈구 수치는 정상이지만 황달 수치가 너무 높아서 지금 당장 응급실로 입원을 해야 한다고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살아서 나갈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오늘 여기에 왔는데 그렇게 7시간 동안 이 추운 밖에서 엄마와 저는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밤 9시쯤이 되고 나서야 엄마는 드디어 응급실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전화해. 충전기 사서 맡겨놓을게. 엄마 내일 봐. 한 달에 3번씩 항암을 맞으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항암 부작용이 심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온몸이 두들겨 맞는 것처럼 극한의 고통으로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손톱 발톱은 모조리 빠지려고 새까맣게 변했으며 먹을 때마다 음식은 다 토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식당 가서는 7,000원에 사라고. 밥이 너무 적지 않니? 나는 반찬이 많은 게 좋아. 나도 맛보다 3,000원은 안 먹어. 엄마 혼자 걸어가 볼 수 있겠어? 하늘도 안 보면 걸으면 아예 못 가. 다리 힘 없어서? 응. 고양이 눈이 엄마 고양이. 엄마는 진짜 많이 내리면 징그러워. 쏟아 붓겠다. 응. 그 힘든 상황과 투병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힘든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 엄마는 요양병원에서 지냈습니다. 그 요양병원에서 엄마 혼자만 중증 암 환자였고 다른 환자들은 벌써 치료나 수술을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다른 사람들은 다 낫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너무 아파서 항상 싫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요? 감히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힘든 날들을 혼자 보내야만 했을까요? 엄마와 손을 잡고 걷고 같이 밥을 먹고 말하는 1분 1초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임시병동 주치의가 엄마가 남은 시간이 한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황달이 너무 심해 담도 배액간을 삽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너무 암이 많이 전이되어 배액간 시술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끝까지 엄마를 포기하지 않고 배액간 삽입술을 시술했습니다. 엄마가 들어가는 수술실 문 앞에서 혼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엄마가 내가 운 걸 알면 어떡하지 하고 몇 번을 다시 얼굴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진통제를 맞으며 너무 아파서 밤에는 잠에서 깨는 날도 화장실에 갈 힘조차 없어서 간이 화장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으며 마지막에는 담도 배액관과 소변줄
그리고 몇 개인지도 모를 약들을 달아야만 하루를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봐봐. 뭐 찌지 않지 사이즈 동영상인데? 물 낚으려고 뭐가 찌질해? 얼굴이 엄마 빵글빵글하네. 참 하나도 없지. 응.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 거야. 날 좀 봐봐. 뭐 했어? 뭐 했다고 오늘 아침에? 운동했잖아. 언제 했냐? 팔 이렇게 드는 운동? 발을 네. 어머 천천히. 엄마. 엄마 밤토리 같아. 한 개 더 먹을래? 여기 기간제 되시면 여기 현장자하고 대기실이 없어서 공실에 가 계시면은 여기 못 들어가세요. 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술도 간에 너무 많이 전이가 되어서 담도 배액간 시술이 전부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황달은 점점 더 심해졌고 엄마는 온몸이 노란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엄마에게 모든 걸 전부 다 사실대로 말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엄마는 빨리 나아서 항암을 받고 집에 돌아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밥만 잘 챙겨 먹고 여기서 최고의 의료진들에게 잘 치료를 받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은 흐르고 주치의가 더 이상 치료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목포에 내려가려고 결정했던 날 하루 전, 엄마가 갑자기 내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엄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스스로 알아차렸나 봅니다. 그리고 저도 엄마도 처음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괜찮아질 거라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나 좀 봐봐. 엄마가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불행한 적이 있었는지, 엄마가 아파서 내 인생이 불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 딸로 태어나서 보태준 것이 많아서 미안하다고, 엄마가 날 이렇게 예쁘고 부족한 것 없이 태어나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엄마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없었습니다. 주치의는 우리 가족의 결정대로 엄마에게 내려가서 푹 쉬고 다시 항암을 받으러 오자고 말했습니다. 거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엄마는 앰뷸런스를 타고 목포 병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너무 많은 주사 바늘에 찔려서 더 이상의 혈관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 황달은 너무 심해져서 몸은 점점 더 부어만 갔습니다. 엄마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봤으니 인생에 후회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여행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대한민국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곳을 여행 다녔으며 1분 1초를 너무나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꿈들도 다 이루었습니다. 존경스러운 한 사람으로서, 한 명의 아내로서, 그리고 나의 엄마로서 정말 멋지고 빛난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부디 엄마가 있는 그곳에서 아프지 말고 항상 웃기만 해, 엄마.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 그건 없대. 그건 너 생일 축하해. 아주 혼자가 그래야지. 아, 날 좀 봐. 엄마 오늘 진짜 컨디션 좋다. 안녕하세요.